공자 말씀.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하지만 즐기는 사람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미치는 사람이죠. 세상은 미치는 사람이 발전을 시킵니다. 참대가 50년 온몸을 던져 물고기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병덕 박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의 물고기 인생,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어항 속에 아주 작은 물고기가 눈에 보일락 말락한 그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시 쳐다보니까 그 어항 속에 수없이 많은 그 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알에서 까만 점 2개가 생기고 또 그 꼬리가 형성이 되고 또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물고기가 그 자그마한 알을 탁 터뜨리고 나오는 것을 딱 한순간에 목격했을 때 정말로 이 생명 탄생의 신비로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와서 꽂혀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내가 물고기하고 친해지고 물고기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 제 아내나 우리 아들들, 가족들은 저의 노예가 돼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족들이 저를 다 이해하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너무나도 제가 가족들한테도 많은 죄를 졌고 그 수많은 물고기들한테도 많은 죄를 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만 죽어도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노하우가 축적됐지만 그때는 물고기를 너무나 몰랐고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희생시키고 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 관광객이 30만 명이 다녀간다는 거죠. 저희 물고기 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앞다투어서 이렇게 이 문화를 즐기려고 오시는 이유가 온 가족이 다 같이 와서 함께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 물고기 마을은 오시면 일단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또 따라다니면서 먹이를 먹으면서 함께 공유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데서 아이들의 정서가 많이 회복되는 또 어른들의 치매와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 외에 이제 물고기 잡기 체험이랄지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문화라는 것이죠. 교육부 장관님께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물고기 마을만 단 한 곳에 진로 체험 교육장이라는 걸 인준을 해줬어요. 그 정도로 이 문화 자체가 생명체를 공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감동 지수가 더 배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양식업을 시작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나서 1년이면 무려 30만 명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전라북도 완주 물고기 마을. 아이들은 아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눈앞에 물고기와 친구가 돼서 노는데요. 동심으로 돌아가 세상의 근심걱정 다 털고 아름다운 정서를 듬뿍 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물고기 마을이 엄청난 위기로부터 생겨났다는 아이러니 직접 들어보시죠. 극심한 그 가뭄이 와가지고 제가 한 15년 동안 기르고 아껴왔던 물고기들이 전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노랗단 말이 실감이 나고 저수지 바닥에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까딱할 힘도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꿈을 꾸다가 그 발상의 전환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 이것을 기르는 업으로 끝나지 말고 뭔가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보고 즐기고 느끼는 호흡을 한번 승화를 한번 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시궁창 저수지 바닥을 몇 시간을 기분이 좋아서 뛰어다녔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을 저는 직접 그 돌탑을 쌓고 용접을 하고 모든 시설물들을 제가 직접 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한평생 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남들이 그래요. 참 바보같이 산다고. 너무 서글프지 않느냐. 어느새 그냥 일만 하다가 환갑이 다 돼버렸는데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든 터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동을 하고 뭔가 환호성을 울리고 괴성과 탄성을 지르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여행 가는 시간이 조금 전략을 해서 단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고 그분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인프라를 해서 더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어디를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욕심이 많아갖고 우리 아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수산 고등학교를 보내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들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같이 안 살래요. 그냥 자동차나 고치면서 편안히 살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학과를 공업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차마 때릴 수가 없었고 그래, 네 인생은 네 거지 아빠 것이 아니지.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결국 공고를 갔는데 6개월 후에 제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지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한 2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1,000원짜리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앞으로 이 물고기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 그런데 아빠는 이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어도 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냥 사유에 기부하고 죽어버릴란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해서 아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6개월을 학교를 다니더니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 아빠 사고 물려받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보람찬 일을 하면서 좀 살아보고 싶어서 아빠의 뜻을 쫓아가겠노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해외에 가서 물고기 공부를 하고 그러고 와서 이놈아가 또 자기 동생을, 친동생을 한국 수산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3대가 함께 물고기하고 인연이 돼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생명체 공유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사실은 결혼한 지가 지금 31년이 됐는데 단 하루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쉬지를 못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내는 저의 영원한 스승이다라고 제가 칭을 해요. 그저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일에 맹신을 한 거죠. 물고기 마을의 문화는 움직이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연인, 친구, 가족들이 와서 직접 물고기한테 먹이도 주고 또 물고기를 잡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가족끼리 화합하고 또
그동안에 쌓였던 이런 갈등들이 해소되는 정말로 말 그대로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한 50% 이상 되더라고요.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면 그 엄마가 물고기 마을을 찾아옵니다. 물고기 마을을 찾아와서 물고기들한테 먹이를 주면서 아가야, 물고기들 예쁘지? 하면서 배를 또닥또닥 두드리고 또 그 아이가 탄생을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 커가는 과정에서 한 40번 정도 물고기 마을을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움직이는 문화이고 살아서 숨쉬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회복시키고 또 어른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하며 이 세상을 힐링한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가 모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이곳 대한민국 최고 물고기 문화 힐링 공간, 다시 말해서 어떤 인기 관광 상품이 사라지고 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는데요. 호호호호호.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전라북도 혁신도시 사업에 연계해서 물고기 마을 옆에 조그마한 또랑이 하나 있어요. 그 또랑 좀 넓힌다고 어느 시골 농부 삼부자가 50년이라는 긴 세월 반세기 동안 일궈놓은 이런 문화를 한순간에 강제 수용을 하게 됐어요.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저하고 말 한마디 없이 강제 수용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보상을 쥐꼬리만큼 해주면서 나가라고 해서 힘없는 국민인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나 뭐 행정소송 수많은 법적 절차를 다 밟았지만 정말로 힘없는 게 국민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쫓겨나는 신세가 됐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와서 열광하는 이런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자원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저는 타 지역에서 수많은 너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 지역에 물고기 마을을 유치하려고 땅도 가져오고 돈도 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으로 가서 대우받으면서 더 잘 만들어서 잘 보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선물을 하면 되는데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치가 있는 자원이면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수용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얘기예요. 참으로 이러한 점들이 무척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지역에 너브콜이 오고 있는 것들을 잘 검토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그런 생명체 공유문화 공간 물고기 마을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멋진 선물을 제대로 하나 남겨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DMZ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 DMZ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저는 이 DMZ가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세대에 합법적으로 통일이 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DMZ를 경제 통일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DMZ를 전 세계적인 놀이터로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통일도 좀 앞당겨지고 또 남북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며 또 전 세계인들이 이 DMZ에 와서 열광하고 뭔가 그 문화를 만끽하면서
이 세상을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자원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협약서를 하나 받아와서 전 세계적인 기자회견을 좀 한번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서 DMZ를 개발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같이 좀 미쳐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생각을 공유를 시켜가지고 DMZ를 개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이 물고기 마을을 새롭게 재창조시켜서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롤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고 농업, 어업, 축산, 임업을 융복합한 6차 산업 관광지. 그 관광지에서 수많은 산업을 일으키고 그 산업을 일자리와 연계를 시키고 또 고소득과 연계를 시켜서 관광지는 관광이 주 수입인데 그 6차 산업이라는 이런 산업이 결국은 관광산업이 부가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대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관광지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화를 통째로 각 나라에 하나씩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고 이미 제가 12년 전에 산동성에, 중국의 산동성에 70만 평의 관광지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2년 전부터 중국 정부하고 서로 합작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4대 도시죠. 중경, 충칭시 해룡초라는 곳에 물고기 마을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한 물고기 마을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어업, 축산, 임업을 융복합한 6차 산업관광지를 기획하고 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자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물고기라는 자원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인들의 식문화는 갈수록 이 육고기에서 소나 돼지에서 생선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에서 나는 물고기를 못 먹으니까 결국은 육상 양식을 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환경을 조건만 맞춘다고 보면 전 세계인들이 먹고 남을 물고기를 부화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또 보는 물고기의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힐리고 싶은 이런 꿈이 있습니다. 물고기 아빠 류병덕은 쉽게 부러지거나 꺾일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1호 최우수신 지식인 류병덕 박사는 해냅니다. 이 땅에 갈 곳 없는 어린이들, 쇠파에 지친 어른들의 휴게 공간으로 어엿한 물고기 왕국을 반드시 다시 세울 것입니다. 기억해주세요. 300만 마리의 예쁘고 특이한 물고기들을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게 잘 보살피겠습니다. 모자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재미가 무궁무진하게 넘칠 곳으로 옮겨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커밍 순 곧 돌아오겠습니다.